본격적으로 또 활기차게 시작을 해봐야겠죠.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. 도시계획연구소의 이혜리 이사와 함께합니다.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우리 이사님 가을 여자와 같은 느낌으로 오늘 자리해 주셨는데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로 뭐 시장이 혼란스러운 것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이사님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고 합니다. 뭐 강의부터 상담까지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. 또 어렵게 발걸음해 주신 만큼 오늘 귀한 정보 저희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혜리 이사와 함께하는 이 시간 부동산 이슈 코너로 출발을 해볼 텐데 오늘은 어떠한 강의 전해주실까요? 네,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동산 정책이 그 부동산의 어떤 집값의 거품을 빼고자 하는 쫓기는 추격전 같기도 합니다.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나오는 부동산 대책들 또 한번 2차로 나온 것들에 대해 잘 짧게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. 그래서 이번에 투기 그 과열지구 그 지정이 추가로 지역이 추가 지정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한 2곳 정도 지정이 되었는데요. 요거와 그다음에 집중 모니터링 지역이라는 것들이 추가가 되는데요. 이거는 아마 풍선 효과를 잡아보겠다라는 또 취지이고요. 나머지 부동산 그 민간 택지 부분에 있어서의 분양가 상한제 부분 거품 빼보자라는 또 그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추가 지역들 투기 과열지구 추가 지역은 2곳인데요. 기존에 있는 그 지역과는 서울에 있는 25개 구와 그다음에 이후 세종 지방에 있는 세종과 그리고 수도권의 과천시가 포함이 됐다면 요게 추가로 그 성남시 분당구와 그리고 지방의 그 대구시 수성구 쪽이 포함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포함이 됐다라는 부분이 보이고 그 이외에도 이제 집중 모니터링 지역을 한번 주시해 보실 게 있는데요. 이 지역들은 지금 앞으로 그 부동산의 어떤 판단 기준에 있어서는 크게 4가지를 항상 보시면 됩니다. 어떤 가격의 기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그 분양 가격. 그리고 거래 가격과 분양 가격 따로 보시고요. 그 다음에는 청약 경쟁률, 그리고 나머지는 거래 동향 이렇게 한 4가지로 판단을 해서 항상 기준을 정하는데요. 이 4가지 부분이 투기 과열 지구로서 어떤 투기의 조짐이 보인다거나 투기 과열에 우려가 있다고 할 때에는 이곳을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하겠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수도권 지역들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. 지방의 부산 한 곳하고 그래서 수도권 부분 보면은 그 분당시가 분당시가 아니라 성남시죠. 성남시가 분당구가 포함이 아예 과열지구가 됐는데요. 모니터링 지역에도 2곳이 선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곳은 그 성남시에는 지금 수정구와 중원구가 포함이 됐고요. 그리고 그 이외에도 또 고양시에는 고양시는 일산 중구와 서구가 포함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인천 그동안 없었는데요. 인천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. 그래서 인천에는 연수구와 부평구가 포함이 되고요. 그 나머지 안양시에도 만안구와 동안구가 포함이 됩니다. 그 이외에 그 조성 대상 지역이었던 부산 지역도 그 모니터링 집중 대상 지역이 됐고 서구 한 곳도 더 포함이 추가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지역은 앞으로 풍선 효과가 날 만한 우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집중 지역이 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. 그동안은 공공택지 부분이 분양가 상한제가 어느 정도는 좀 시행이 됐었는데요. 민간택지 부분에 있어서는 분양가의 어떤 조건들이 상당히 그 강력했기 때문에 그 적용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. 근데 그 요건들이 완화가 됐다라는 것은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적용이 더 될 확률이 높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요. 이 부분도 크가지 4가지 요건으로서의 어떤 조건에서 판단이 됩니다. 그 가격, 매매 가격의 상승률, 그리고 분양 가격의 상승률, 그리고 청약률, 그리고 나머지 거래 동향 이렇게 기준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일단 그 이해하기 쉬우시게 전년도에 그 전에 종전의 기준과 그리고 변경된 후의 기준이 어떻게 또 되었는지 그렇게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주택 가격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그 3개월간의 주택 가격이 한 10% 정도 증가를 했을 때 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한다고 했다면 이제는 한 3개월간의 물가 상승률, 그러니까 주택의 매매 가격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을 경우에 적용을 한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 분양가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어떤 기준이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분양가에 있어서도 12개월간 평균치가 분양가 그 상승률보다
아니죠. 물가 죄송합니다. 물가의 상승률이 그 분양가의 상승률보다 분양가의 상승률이 참 죄송합니다. 분양가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 초과할 때 이 기준이 또 변경되었다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 청약률 부분에 있어서도 좀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. 그 전에는 3개월간의 그 청약률이 이 3개월 동안 20대 1 정도 초과했을 때 적용이 됐다고 하면 이제 기간도 좀 짧아져서 2개월에 그 민간 그 평형 때는 한 5대 1 초과고요.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는 한 뭐 10대 1 초과했을 경우에 또 분양가 상한제 또 적용하겠다고 합니다.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그 주택 가격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보는데요. 그 전에는 지금 3년간의 죄송합니다. 3개월간의 주택 가격의 증가율이 한 뭐 200% 이상 됐다고 했을 때 그 적용을 했다면 지금은 3개월간의 주택 가격이 가격이 아니라 거래량이 20% 정도 증가했을 때 이것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판단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. 그 전에는 이 중에 한 가지 요건이 해당되었을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기본적인 주택 가격 상승률 부분을 포함한 나머지 한 가지 조건, 그러니까 두 가지 최소한 두 가지가 적용되었을 때 그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적용에 있어서의 기준점들을 보실 때 그 시점을 한번 또 보셔야 되는데요. 적용이 되었다 했을 때 그 시점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보시게 될 텐데요. 그 시점은 분양가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다. 두 가지 요건이 되었다 했을 때 일반 민간 택지 분양에 있어서는 그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일부터 시작되는 거고요. 상한제 적용됐을 때 그리고 어떤 그 정비 사업을 했을 때는 정비 사업에서는 관리 처분 인가 신청을 했을 때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 유의해서 보시고요. 지금까지 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과연 그 앞으로 집값을 잡는 데 수단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적으로 어떤 가격의 혜택을 입으면서 로또가 될 것인지는 장기적으로 얼마나 잘 운영을 해서 끝까지 제도가 갈 수 있느냐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한시적일 때는 이 한시적인 가격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부작용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상한제 때문에 어떤 그 주택의 건설 비용들의 절감을 위해 부실공사 우려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네, 이혜리 이사님의 부동산 이슈 코너 함께 해보고 오셨습니다.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이 발표가 되면서 쫓고 쫓기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이사님께서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는 역시 공부만 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전문가님들의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서 발품을 좀 팔아보시면서 좋은 정보들 받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내일 우리 이혜리 이사님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잖아요. 어떠한 주제로 준비를 해주실까요? 네, 요즘 세미나 주제는 아무래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부동산 정책들에 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어떻게 긴급 대책을 좀 세워야 할까라는 진단을 해보는 시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. 실시간 나오는 대책들이 많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요. 저희들도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주시를 하지만 변동이 되고 혼돈이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렇다고 할 때는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은 더욱 그러실 텐데요. 직접 현장에 온라인 아닌 오프라인에서 긴급 어떤 그 진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 매주 토요일 2시에 2시부터 4시까지 세미나 진행하고 있습니다. 화면에 수요일이라고 방송이 됐는데 토요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무래도 주말의 시간을 쉽게 좀 내실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로 변경을 해주신 것 같아요. 내일입니다. 날씨 너무 좋잖아요. 가볍게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 2시에 이혜리 이사님의 세미나에 좀 발품을 팔아보셔서 좋은 정보들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혜리 이사님과 함께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. 계속해서 투자 가치 높은 지역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지역부터